직장에서 고과 잘 받고 빠르게 승진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본 결과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 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점을 소개해드렸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있어도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 모르겠지만 할 일이 없는데 남아있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았던 인정받는 선배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계속해서 모니터에 자료를 띄워놓고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담당 업무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읽고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를 지도해주신 선배도 저에게 자료를 많이 읽으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습관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기 일을 빈틈없이 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지만 다른 사람 자료를 읽는 건 업무 실력을 빠르게 키워주는 지름길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직접 부딪히면서 실력을 키워가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영역은 웬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숙지하기가 매우 어렵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자기 일만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각자가 맡은 업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업무에 대한 이해가 결국 자기 일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 자료를 읽는 습관을 들이면서 가장 빠르게 체감한 것은 미팅 시간에 심적인 부담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미팅 시간이야말로 여러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한마디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미팅 시간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들끼리 디스커션하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느낌, 불안감, 그리고 위기감마저 들게 되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회사 생활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제가 모셨던 상사 한 분은 협업 미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그날 모두 이해했다고 합니다. 저도 시도해보았는데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더군요. 업무적으로 밀접한 사람들의 자료는 그래도 약간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부서 사람들의 자료는 전후 맥락과 기본부터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가서 물어보면 서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질문거리를 미리 생각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고 무엇을 물어보아야 할지, 무엇을 스스로 공부해야 할지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게 됩니다. 업무 지식은 복리로 확장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상사분처럼 모든 미팅 자료를 다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매일 다른 사람 자료 한 권씩이라도 숙지하고 메모해놓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미팅 시간에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료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왜?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료의 작성자를 찾아가서 왜?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그게 곧 디스커션이 되고 토의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아직 연차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분야에 대해서 의외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주니어 사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동료들은 대개 미팅 때 발언도 자주 하고 질문도 자주 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선배들끼리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의견을 내고 의견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보통의 주니어 사원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면서 일을 시켜야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결과물을 잘 만들어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다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하루에 30분 정도 다른 사람 자료를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질문거리 한두 개 정도를 뽑아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노트에 그 질문을 적어두면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적어놓는 행위 자체가 의식 속에 안테나를 심어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쳐듣게 되는 내용 중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질문 등을 자기만의 업무 노트에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정보를 의식의 영역에 고정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들여다보기만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르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할 일을 기록해놓거나 메모해놓는 방식으로만 업무 노트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업무 노트를 통해서 진짜 성과를 올리고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진짜 업무노트 기록 방법을 배우실 수 있는 전자책 기록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전자책을 보내드리고 회사 생활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궁금증이나 고민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